자, 이제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. 여기 책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가 좀 잠깐 실려 있습니다. 네, 윤 비서관님은 이제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이동하시죠. 네, 예, 그때 그랬습니다. 이제 민정수석실에 이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이 업무가 극과 극일 것 같은데 민정수석실에 가는 것에 동의가 됐나요? 예, 의전은 조그마한 하나까지도 그 결과가 다 공개가 되는데 민정수석실은 그렇죠. 공개가 안 되죠. 공개가 되면 큰일이죠. 예, 예, 그렇죠. 예. 큰일이죠. 되도록이면 공개가 잘 안 되는 게 훨씬 더 음, 좋은 일인데 극과 극의 일이었습니다만 음, 뭐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. 수석님, 조국 알겠습니다. 수석님도 저를 원하셨고요. 그래서 예, 예. 예. 어, 솔직히 의전 비서관실에 더 있고 싶으셨죠? 네, 그랬죠. 예. 근데 새로운 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예. 사실 또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긴 합니다. 네. 그때 이제 윤재관 비서관의 역할이 조국 민정수석을 총괄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셨는데 네. 그때 본인이 직접 그 청와대에서 본 조국 장관은 어땠나요? 첫 번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셨고요. 아,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신뢰를 주셨고 그 일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요. 두 번째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. 음, 뭐 사례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 제가 음, 따뜻한 분이구나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제가 조국 수석에 대해서 책으로 뵐 때는 음, 학자로 뵀고 그리고 외모를 보나 여러 가지 것을 보면 되게 좀 차가우실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의 선입견이 완전히 깨지는 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. 음, 참 따뜻한 분이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우 판단이 빠르셨던 분이었습니다. 음,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너무 만만디로 느리면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고 일이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? 정기에 판단을 해주고 결정을 음, 해주셔야 될 텐데 음.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근데 어쨌든 이제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그 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임명하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네, 않습니까? 뭐 결국 그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조국 사태라고 하는 국면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네. 그 인사는 뭐 적절했다고 보시나요?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셨던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으셨겠죠. 네,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음, 가령 이랬습니다. 저도 뭐 천추의 한입니다만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지만 네, 예. 제가 볼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음, 학교로 돌아가셔서 교수를 하시든 음, 아니면 선출직으로 출마를 하시든 음, 그 길이 훨씬 더 음, 합당한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음, 길을 가시도록 제가 돕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음, 책에도 썼습니다만 너무나 지금도 죄스럽고 한스럽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책에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. 윤 비서관님 책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고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했다. 차라리 출마를 통해 정치에 뛰어들거나 학교로 복귀하시도록 묘안을 짰어야 했다.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. 잘못 네, 보좌한 것이다. 예, 저희 이렇게 잘못입니다. 굉장히 그 통절하게 쓰셨어요. 네, 예.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민정수석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뭐 학교로 갔거나 아니면 그때 부산 지역에 재보궐 선거가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뭐 거기에 출마를 했거나 그 이랬으면은 다음에 총선이 있었기 예, 때문에 또 예,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. 그러면 그 총선에 출마를 했더라면 이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게 없었을까요? 가정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없었다. 네.
그러니까 아, 그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받는 권력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국민을 위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, 그것을 하기 위한 이 총대를 메신 분 아닙니까? 예. 그게 이제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과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또 나눠질 텐데 예. 그게 계속 연속되다 보니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기득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표현 말고 위협으로 느껴졌겠죠. 음,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도륙이 시작된 거 아닌가 싶고요. 그래서 더욱더 그 다른 길을 선택하시도록 제가 도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이제 천추의 한이다라는 게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. 그러니까 보면은, 그러니까는 검찰에 타깃이 된 이유가 뭐 조국 그 장관이 자기 책에도 뭐 일부 쓰긴 했습니다만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의 측면이 있고, 네,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다 조국이 네. 조국 전 장관이 네,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경쟁 구도를 약화시켜야 되는 뭐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삼아서 했다면 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똑같이 검찰 권력이 조국 장관을 타깃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거든요. 아, 예, 뭐 그럴 예. 수도 예, 있었겠지만, 예, 예, 예. 그 족속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 중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. 그 당시만 보더라도 지금은 뭐 여당이 180석 가까이 얻었고 160 몇 석이 지금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당의 힘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 이전 총선의 결과로 그렇죠. 여당이 130석밖에 안 됐던 시절입니다. 예. 그런데 그 시절에 야당을 설득해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.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? 그 힘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. 당시에 이제 130석의 의석을 가지고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걸 성사시켜 가지고 검찰청법 그리고 뭐 형사소송법들이 개정이 됐고 1차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이 됐던 겁니다. 그걸 봤을 때 더욱더 위협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찰에 대한 이제 직접 수사 범위, 그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돼서 개혁의 칼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.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검찰 내에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일종의 그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장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좀 모순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속였는지 청와대를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. 그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너무나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차기 이 구도를 설정할 때 경쟁될 수 있는 사람을에 대한 사전 제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검찰 수사가 여러분 많이 아시죠? 이제는 권력형 비리로 시작했지 않습니까? 사모펀드를 사모펀드에 투자해가지고 대선 자금을 돈을 많이 불려가고 그걸로 대선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했고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악마화 시켰지 않습니까? 시작부터 악마화를 딱 시켜놓고 이 사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야.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돈의 문제, 이 비리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? 세팅을.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?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도 못했습니다. 그 부분이 약화되니까 도저히 기소하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어려우니까 다른 문제들을 계속 탈탈 털었죠. 이렇게 되면 어느 국민이 어느 세상이
이 제대로 된 일을 하겠습니까? 왜냐하면 그게 뭐 조국석이 그러면 다른 일에 대해서 잘했다는 거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예, 예, 예. 이렇게 한 사람을 타겟을 잡아가지고 범죄가 아니고 한 사람을 타겟을 잡아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회 역동성이 없어집니다. 모두가 다 검찰 눈치밖에 안 보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저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폐해가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조국 수석에 대해서 수사에 잘못되는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. 네. 그리고 특히 검찰 권력은 사실은 뭐 무슨 선출직 국회의원처럼 국민의 직접 선출로 의한 권력들이 아니거든요. 네,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죠. 예, 예.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 권력이 그렇게 비대화되고 정치 권력이 이 걱정해야 될 정도 자신들의 안위들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권력이 되는 것은 사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.